해경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발표가 북측의 통지문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화려한 변신을 위해 목숨처럼 지켜왔던 존엄을 팔 수 없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먼저 어제 그 해경 브리핑부터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로 해류 이야기도 했고요. 채무가 상당히 많았다 등의 지금 근거를 들고 있는데, 반면 공무원의 친형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월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금은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에 의한 표류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제3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일단 우리 군의 감청에 의해서 그분이 월북 의사를 밝힌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해류로 봤을 때는 그분이 인위적으로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분이 인위적으로 가려고 했어도 어떻게 갔냐 하는 거거든요. 38km 떨어진 부분을 26시간에 걸쳐서 간 건데, 네. 일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요. 아들 둘이 있고, 그런 분을 봤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빚이 있을 때 저런 경우 제3의 하나의 신nar을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그 실족을 가장해서 사실은 국내에 잠입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빚이나 이런 거 사망 처리해서 네. 빚을 갚고 본인은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예. 표류에 의해서 입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귀순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경의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은 아닙니다만은 네. 너무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이냐 이 두 가지만 보는데, 저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월북이 아니라, 또 위치로 보면은 소연평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쪽으로 가기엔 너무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3의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면 실족이냐, 그 외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도피를 하려고 했던 도피성으로 네. 해서 바다를 뛰어들었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그 해류가 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까지도 좀 여러 가지 아직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 죽은 분이 말이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측 해경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중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 지금 해경이 발표한 거 보면은 그 당시 해류랄까요, 조류, 이것이 상당히 회오리 조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지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북쪽에 갔다 어렵다는 점. 또 그리고 지금 민감한 도감청 여기에 대해서 월북을 확인했다는 점. 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도 우리 이 조성일 박사님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월북한 사람이 부유물을 탔는데 이 부유물이 중간에 가다가 구입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구입해 간 것이냐, 이 중요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북측에 보면은 대충 한 사람 한 사람이 타고 갈 이런 경우에는 먼저 준비한 부유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걸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월북에 대한 준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정은 어렵고, 그래서 중간 수사하겠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근거 봤을 때 해경의 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선 중간 발표긴에도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한다면, 북한에서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해경과는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불법 침입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신변 확인 요구를 했더니 대한민국 아무개였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에 엇갈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 방금 말씀대로 우리 측은 나름대로 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 북한은 지금 이제 대남 통지문에 보면은 그 현장 정장의 보고 여기에 대한 조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로 말에 의해서 조사 결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측을 봤을 때 아마 차이 나는 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은 일단 그 월북의 무게 중심이 있지만도 북측은 불법 침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속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해서 추가 조사의 현재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북한의 이런 이 대남 통지 보면은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은 이래 됐다 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고 그것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앞으로 북한의 추가 조사 좀 더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시신 훼손 여부 등도 지금 계속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수색을 통해 가지고 부유물이든 아니면은 이제 시신의 일부라도 발견이 된다면은 그걸 이제 검사를 해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사망하셨고 또 어떻게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부유물에 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시신이 없어졌고 화장은 이제 별도로 소각은 이제 그 부유물만 했는지 네. 아니면은 부유물에 사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소각했는지가 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류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경과 해군에서는 뭐 NL 남쪽이긴 하지만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아직 우리 그 해경이나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 네. 우리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타고 있는 부유물이 어떤 형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양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정도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동해안, 서해안, 그 남해안에 이런 부표가 5,500만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표류하다가 이제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의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표의 크기가 부유물의 크기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다면은 사실 시신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 올라달 정도라면은 총격을 받으면은 시신은 바로 분리될 수가 있거든요. 분리되면은 이제 보통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해경과 해군이 또 북한도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색 네. 작업을 통해서 그 잔해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측의 주장과 또 북한이 발표한 통지문의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말로만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한 잔해물을 찾아서 확실한 어떤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남북이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이 방안이 될 텐데 지금 북측은 우리의 공동 조사 요구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이번 사건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북한의 속내는 또 어떻게 예, 파악을 그러니까 해야 우선은 그 전례를 본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박광자 씨 사건 때도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금강산 현지에서의 합동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타났을 때 북측에서 공동조사단을 요청했지만 우리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군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뭐 이른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군대가 와서 같이 조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각자 영역에서 수역에서 네. 조사한 이후에 공동으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결과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네네. 사실은 이번에 서둘러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공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사실은 남쪽의 어떤 부정적 여론도 있고 또 하나는 물밑에서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향후 있을 수 있는 북미 접촉 대화에 대비해서 서둘러서 상황을 봉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국 회의에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미국과의 관리, 대미 관계 관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사실상 공동 조사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 우리 측 공무원 이 피해에 의한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네. 남북한의 주장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총격을 가했다, 소각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니까 북측은 소각할 때 부유물이 있어가지고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래 돼 있습니다. 이 총격을 가했고 소각했다는 속에서 과연 무엇을 소각했느냐? 부유물하고 소각 속에 시체가 있는가 없나 이에 대해서 목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총격을 가하고 그 시신과 함께 부유물을 소각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은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했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공동조사 부분에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습니다. 과거 경험적 사례에 있어 가지고 공동조사에 북한이 응용 그거 우리도 또 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동조사의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북측의 호응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공동조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에 의한 공동조사가 있고 현장에 의한 공동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공동조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나 우리 군 모두 군 인사와 또 군사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군 시설, 군 인사에 조사한다는 것은 무장 해제와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 현장 조사는 어렵다. 단지 서면, 문서 교환 방식의 공동 서면 조사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을 좀 짚어보면요. 화려한 변신을 위해서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좀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북한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7월 10일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핵전력은 어떤 미국과 협상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갖춰나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김성 유엔 대사의 발언 자체는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예견되고 있는 북미 접촉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핵보유 의지를 분명히 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 대화 또는 북미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 이런 것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동 본부장과 또 비건 부장관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번 김 대사의 이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는 또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좀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저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지난해 북한에서 밝힌 자력갱생과 이 정면 돌파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원론적으로 밝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 정치 일정이 바쁩니다. 북한은 지금 이제 당장은 75주년 준비, 8차 당대 준비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대선 과정이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자극 이것이 도움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북한도 유엔 연설에서 미국에서 이야기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 양측 모두 상황 관리에 방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지금 북미 관계도 그렇고요, 또 미중 간에도 좀 갈등 양상인 상황 속에서 이제 방한을 하는 것인데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또 일부에서는 북미 간 10월 서프라이즈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우선 비건 대표 얘기가 상당히 창의적인 얘기가 논의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도훈 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대화를 나눈 것 가운데선 가장 좋은 대화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도훈 본부장이 이번에 이제 그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기자 질문에 이번 이제 실종자 사망 사건에 대한 언급도 하겠지만 네. 핵심적인 부분들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은 바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그 직전에 그 우리 이제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가서 상당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이 김여정이 이제 지난 7월 10일에 얘기했던 비핵화 협상에 앞서서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면 적대시 철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적대시 철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종전 선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인데요. 이번에 이제 비건 특별대표 부장관과 이도훈 본부장의 대화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또 매우 좋은 대화였다는 걸 보면은 아마도 종전선언과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울에 왔을 때 북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75차 대회 그 기념 행사를 끝난 이후 10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방미 등을 통해 가지고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일종의 이제 그 작은 서프라이즈, 뭐 미니 서프라이즈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작은 서프라이즈,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지만도 그런 상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 조 박사님 분석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도 지금 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네. 북한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폼페이오 장관. 또 그리고 북한은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은 연말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일본, 몽골, 한국 방한은 일종의 이별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앉아 떠나는 마당에 한번 이 지인들 한번 만나보겠다 이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이번에 왔을 때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일 거다.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안 속에서 북미 간의 무슨 10월 하순 서프라이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북미 관계 진전과 관련해서는 두 분의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중 신경전의 연장선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다음 달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8월 말에 양제츠 정치국원 외교 담당 정치국이 왔을 때 이제 합의한 내용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방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코로나가 해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느냐는 건데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안도 있고 또 11월 3일 미 대선도 있기 때문에 좀 국제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시진핑 주석의 그 미 대선 이전의 방안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고 또 11월 3일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상당한 이제 과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오더라도 한 번 더 상황을 좀 의지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은 결국 그 11월 중에 다시 말하면 미 대선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그 외교부장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 외교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게 되면은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 네. 목적은 당연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역으로 다시 막기 위한 건데 이른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소방 외교라고 그래서 네. 미국이 이제 불을 지르고 가면은 바로 뒤에 가서 이제 불을 끄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차원으로 또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또 외교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